자, 집값이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라는 속에요. 강남의 알짜배기 땅도 70% 파격 세일을 한대요. 돈줄이 끊길까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시행사들이. 시행사 줄도산 공포가 지금 시행업계에 퍼졌고, 그래서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건설사 앞잡이들이 다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짜 강남에서도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형 시행사 DS 네트워크스도 실적이 뚝 떨어졌고, 계열사 팔고 주상복합 땅을 갖다가 싸구려로 그냥 뜨리로 팔고, 자, 서울 경기에서도 지금 시행사 폐업이 확산되고 있고, PF 옥석 가리기에 돈줄이 전부 다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연체되기 전부터 지금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자, 이런 시행사들이 자빠지면서 이들의 빚을 떠안는 건설사들이 지금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시행사들의 몰락이 계속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PF 자금 경석으로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부지가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감정가의 67%인 1,550억, 감정가가 2,308억인데 이 가격에 매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강남 한복판의 땅이 할인 판매됐다는 거예요. 브릿지론 땅값 대출받은 부분에 이자를 갚지 못해 공매로 나온 걸 샀다는 거예요. 한 시행사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2022년에 사들인 금천구의 쇼핑몰 부지는 작년 말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실패해서 지금 2,602억이었던 땅값이 980억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살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 몰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계가 고금리,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개발업계가 PF 파이낸싱 대출 경색과 미분양에 허덕이며 시공사 부실과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연쇄 위기를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일부가 활성화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계는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30개 부동산 시행사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니까 14개가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시행사 80%가 적자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폐업한 시행사가 올 3월까지 1년간 320개였다는 거예요. 대형 디벨로퍼도 지금 빌빌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놨다가 주상복합 지으려고 그걸 LH에 싼 가격에 내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택도 그런데 비주택 분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생활적 숙박시설 등은 3대 내관으로 여기에 물린 시행사들은 다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벨로퍼라는 자들은 쥐돈도 거의 없이 땅값부터 땡겨가지고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으면 건설비를 본 PF로 이제 전환시키는데 금융비용 이자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대출해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F 옥석 가리기에 정부 당국이 오늘부터 들어가면서 만기 연장이나 본 PF 전환, 땅만 사놓고 건설비를 빌리려고 하는 데가 이제 다 올스톱 돼 있다는 거예요. 연체가 생기기도 전에 땅값 빌려준 금융권에서 자금 회수 압박이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 등 비보정 건물은 PF가 전혀 안 되고 주거시설도 지금 PF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시행사들의 책임 준공을 건설사가 떠안았는데 자, 시행사들이 파산해버리니까 건설사가 지금 1,000억대씩 2,000억대씩 막 시행사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 플랫폼 식당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본사가 유럽에서 수천억, 6천억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되면서 자, 한국에 수수료를 올리라고 작년에 4,127억인가를 배당받아 가놓고 또 수수료를 6.8에서 9.8, 10%가량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국집 사장은 매출 10%를 배민에 내는데
그래서 이 플랫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식당에 직접 전화해 주문하면 무료 배달을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배달앱 사용자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통하지 않고는 매출 급감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고 내년부터 배달료를 신규 지원한다는데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와 상생을 논한다는데 상생은 논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은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세금으로 배달료 지원을 해주면 고스란히 이 돈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가고 소상공인은 배달료뿐만 아니라 이 6.8% 수수료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플랫폼이 물가 인상을 주도해놓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세워 물가 부담 경감의 주역인 척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받지 않지만 식당이 배달 수수료를 지불한다. 무료 배달 서비스는 고물가에 근근히 버티고 있는 가게들이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 수수료로 이루어진다는 걸 정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1억 매출 중에 770억을 배달 플랫폼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짜리를 팔면 배달비하고 수수료까지 4,000원을 플랫폼에 준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내는 것 외에 무료 배달 서비스로 음식이 팔리면 건당 3,200원에 배달비까지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만원짜리를 배달시키면 식당 주인이 이제 6,000원을 놓고 재료비하고 식당에 각종 들어가는 임대료 그리고 종업원 비용까지 다 계산하는 수준에서 시키는 거다.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해고 손님들한테 지금 직접 전화하면 무료로 배달해 주겠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정부가 배달 플랫폼에 이 쿠폰을 지원했는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업체는 혜택이 가지 않고 플랫폼사에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플랫폼과 더불어 상생을 논의하거나 배달비를 지원한다? 이거 해봤자 소용없고 배달비 지원한다라는 정부의 정책 자체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